네, 자 떠나볼까요를 사랑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법진 정동철 거사님 그리고 또 만풍 정병호 우리 선생님을 이 자리에 또 특별히 모시고 자 떠나볼까요? 담당 PD로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정동철 우리 법진 거사님 오늘 또 진행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성북동 골목길을 따라서 성북동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옆에 모처럼 법진 거사님하고 또 정명호 또 만풍 선생님 나오셨는데 또 만풍 선생님도 한번 더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성북 구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오늘 그 법진 거사님 해설하는데 옆에 또 그 참관을 해가지고 좀 많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이 좀 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성북구의 어떤 지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만풍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북구 하면은 대표적인 랜드마크 뭐 어떤 생각한 게 있나요? 아마도 그 정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릉, 예. 정릉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상사. 예, 거의 한 이런 데가 거의 대표적인 그 명소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네, 잘 맞춰주셨는데요.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 우리 정릉과 거의 원찰이었던 흥천사, 그 다음에 길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이 성북구를 쭉 가르는 이 성북천이 있어요. 성북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성북천.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성북천은 북악산에서 출발해서 이게 쭉 우리 성북구를 거쳐서 저 신설동을 거쳐서 저 결국 청계천으로 합류하는 지방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있는 우리 이 성북천은 거의 복개가 된 상태고 지금 저 성심여대 이후부터 청계천까지는 자연 하천으로 복개, 생태 하천으로 복귀되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그런 명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는 이 성북천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주지로 특히나 1930년대에 도심과 가깝기도 하고 주변에 경치도 맑고 성북천에 또 물이 아주 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주거지로 많이 형성됐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우선에 성북천을 따라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이 우리 근현대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쭉 많이 살았거든요. 첫째 집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제4대 국립박물관장을 지냈던 최순우의 옛집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학가 이태준 씨가 그때 했던 수연산방, 그 다음에 현대 조선 말기의 상인의 별장이었던 이종석 별장, 그 다음 또 조금 올라가면 만화의 한용운 선생님의 기계가 넘치는 시무장 등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장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첫째 우리 최순우의 옛집을 한번 찾아서 최순우의 옛집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순우 선생님의 집이 어디쯤 있는가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다시피 최순우 집은 지금 한성대학 입구역 4호선 5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은 쭉 가게 되면은 성북동 주민센터가 나옵니다.
주민센터를 건너서 조금 더 올라가시게 되면은 최순우의 집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골목에 들었으면은 사진과 같이 자, 그 넘어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집 앞에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끔 최순우의 집이라고 현판이 이렇게 걸려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이 우리 최순우 집은 원래 어떻게 해서 형성되게 되었냐면은 우리 최순우 선생님께서 우리 국립박물관장을 제4대 국립박물관장을 1974년도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때 어디서 있었냐 하면은 국립박물관이 옛날에 중앙청 건물이 지금 국립박물관이었거든요. 거기에 가까운 궁정동 부근에서 아마 건물을 하고 출퇴근 편이라서 거기에 아마 사셨던 모양인데 그때 청와대에서 영역을 확장하다 보니까 새로운 집을 모셔가다 보니까 이 집을 1976년도에 사서 이 집으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순우 선생님께서 1984년도에 타계하게 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서 사시고 그 후에 10년 동안에 최순우 선생님의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따님이 이 집에 살다가 어디 지방으로 가게 돼서 이 집을 매물로 내놨던 모양입니다. 그냥 이제 이 집을 그냥 업자에게 들어 그때 당시에 이 1900년대는 무슨 바람이 불었냐 하면은 빌라 신축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 업자가 이걸 사서 뭐 빌라를 짓다는 게 너무 이걸 갖다 없어지는 게 안타까워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자 해서 그게 이제 무슨 운동이냐 하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운동으로 모금을 해서 이 집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 매입하게 돼서 이걸 시민 신탁 운동을 해서 이 집을 매입해서 우리 다시 수리를 해서 성북구의 맹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근데 네. 요 지금 이제 뭐 테이프 사진 나오는 요거는 뭐 최순우 선생님 뭐 축하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 많이 몰려 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매물로 나왔을 때 이걸 없애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다시 말해서 매입 시민들이 자발적 모금을 해서 그 운동이 뭐냐면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운동이거든요.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우리나라에서 1호 내셔널 트러스트의 자산으로 해서 이걸 2002년도에 이 모금해서 이 집을 모금해서 2년간 수리를 거쳐서 2004년도에 최순우의 집이라는 현재의 박물관 형태로 개관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축하하고 이제 했던 그 축하객들도 많이 몰린 그 사진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집에 얼마쯤 했냐면은 지금 2002년도 매입할 때 그때 당 기록을 보면 7억 한 8천만 원 매입했답니다. 7억 8천만 원. 그래서 2년간 수리할 때 약 한 2억 정도 수리해서 그 2004년도에 이렇게 개관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집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약 기역자행 그다음에 좀 아래에 있는 전시실을 보면 미음자행 되죠, 그죠? 네, 지금 현재 이 대지가 얼마쯤 되냐면은 약 한 130평 정도 되고, 130. 네, 건평은 약 한 30평 정도 돼요. 보시다시피 저 사랑방이 있고 안방이 있고 대청마루에 건너에는 건너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건너방에는 주로 이제 따님이 거주했고, 그 다음에 안방에는 사모님께서 거주하고, 주로 이제 사랑방에서 이제 우리 최순우 선생님께서 기거하면서 오시는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고 또 손님들하고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집의 구조를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집의 앞마당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마당에는 이렇게 소나무도 있고 큰 항나무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왜 이런 집 구조를 했냐에 대해서는 다 조금 지나가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마당의 모습이고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다음 화면은 자, 이 모습은 우리 최순우 집의
뒷마당의 모습입니다. 뒷마당에서는 우리 최순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나무를 주로 해서 주로 한국적인 나무를 많이 식재해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뒷마당이다. 예, 예. 네, 자, 그렇구나.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은 지금 현재 전시실로 쓰고 있는 내부의 모습입니다. 정갈하게 잘 꾸며져 있죠. 네.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화면 또 넘겨 보시면은 오. 자, 요거는 우리 아까 최순호 선생님께서 손님을 맞이하고 하던 사랑방의 모습입니다. 사랑방의 모습은 우리 한국의 전통의 사랑방 모습으로 재현해 놓고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랑방에서 우리 최순호 선생님께서 손님을 맞이할 때의 그 모습이 한 카트로 남아 있습니다. 예, 요 모습이죠. 예, 좀 뭔가 우리 한국적인 저 모습이 좀 보이시죠? 뭐 사방 탁자에다가 또 이걸 보시고 또 이 집의 특징은 또 다음에 보면은 이 우리 한국의 문살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살. 자, 문살을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살을 한번 보세요. 뭔가 좀 비례가 참 잘 돼 있고 또 이런데 요는 우리 문살 행태를 갖다 우리 한문으로 썰용자 해서 용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자살이라는데 그 가로 세로의 비례가 아주 적당할 뿐만 아니라 채광하기도 좋고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자, 참고적으로 이 집은 언제 만들어진 집이냐 하면은 1930년대 지어진 근대 한옥이다 이리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도 용차살 위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집에는 대표하는 햄판이 하나 걸려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사진은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앞에서 저를 찍은 사진인데 아주 뭔가 어울릴 듯한 좀 뭔가 좀 우리 한국식이고 뭐 좀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을 두고 있죠. 시청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특별히 가셔가지고 이번에 촬영하신 그 내용이네요. 예. 와. 자, 제가 앉아 있는 그 앞에 제일 먼저 이 집을 들려대면 제일 위에 앉아 있는 위에 제 머리 위에 조그만 햄판이 하나 보이시죠, 그죠? 네. 예, 자 햄판 한번 보겠습니다. 좀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 햄판 뭐 어떻게 써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문적시 심산이다 이런 표현이 되게 있죠. 자 그다음 옆에 보면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글씨는 좀 따도 하고 두문적시 심산이다. 두문이라 뭐죠? 문을 닫는 적시 깊은 산중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뭐 적혀 있네요. 해국 선생님께서는 좀 네. 뭔가 이 산중에 와 있던 자연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집이라는 것을 구현하려고 노력했죠. 네. 자,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글씨 확대한 게 또 있습니다. 제가 확대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 써놨죠? 병진, 유하, 오수, 노인 이렇게 써놨죠, 그죠? 자, 병진년이 몇 년도냐 하면은 1976년입니다. 1976년. 네. 유하라는 것은 유자는 성유 유자죠, 그죠? 네. 성유가 있는 여름에 오수노이다.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해국 선생님께서 병진년 1976년에 이 집으로 이사 왔다. 1976년 여름에 이사 왔다. 오수노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평소 즐겨 쓰던 우리 해국 선생님의 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병진은 1976년에 이 집에 이사 와서 이 햄판을 걸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딱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뒤뜰에 가면은 또 이런 햄판이 걸려 있어요. 오수당이다 이런 이야기죠. 오수라는 것은 낮잠을 즐겨 산다. 참 오수를 즐긴다. 네, 오수를 즐긴다. 자, 이 그림은 사실 보면 또 이 저 글씨가 아까하고는 조금 사뭇 틀리죠, 그죠? 네. 자, 요 글씨는 누구의 글씨냐 하면은 네. 우리가 단원 김홍도의 글씨입니다. 단원하고 우리 해국 선생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냐면은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책을 한번 볼게요. 책을 이제 1900 요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책을 우리
이제 네. 해국 선생님을 이야기해서 이 책이 나와서 이 해국 선생님이 이 책을 보고 연구해서 논문을 한 편 냅니다. 참 앞에 보시다시피 제목이 희미하게 안 보이죠, 그죠? 그러네. 한번 안 보여서 이 책이 누구 책인 거를 몰랐어요. 네. 박물관의 수장고에 있었는데 박물관 수장고에 보다 보니까 이 책이 제목도 안 보이고 누구 책인가 싶어서 우리 해국 선생님이 1969년도에 이 책을 가지고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 책을 보니까 단원 유목집이라는 책이었어요. 단원이라는 유목집이 그러니까 단원이 죽고 나서 거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칭송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대에 있던 어떤 서찰이랑 이런 것을 모았던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쭉 뭔가 보니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단원이 몇 년생인지도 몰랐어. 그럼 우리 해국 선생님이 이 책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음에 한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수찰이 나왔어요. 이런 수찰을 보다 보니까 단원이 1745년생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논문을 발표해서 제 해국 선생님께 이 연구를 해서 이 근거를 해서 단원이 1745년생이다 이렇게 뜹니다. 왜 45년생이냐 하면 뒤에 내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네모 안에 있는 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축 단구지감년이라 이리 나오죠, 그죠? 얼축년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또 몇 년인가 한번 따져봤죠. 따져보니까 얼축년이 1745년이고 1805년이 얼축년이었어요. 얼축년에 단원이 지감년이라는 것은 한갑해단 이야기겠죠, 그죠? 한갑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을 해볼 때 1745년이 한갑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항을 보면 1805년이 이 소위 말해서 우리 단원 김홍도의 한갑을 기념해서 누가 써준 글이라는 것을 알고 역산을 해보니까 우리 단원 선생님이 1745년이구나. 이래서 이제 요걸 근거로 해서 논문을 발표해서 우리 해국 선생님께서 단원이 1745년생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하게 되죠. 그렇구나. 참 우리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책을 하나하나도 꼼꼼히 보면서 어떤 뭐 새로운 학설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선생님의 연구하는 그 마음이 참 우리가 돋보이는 그런 제목이 그러네. 아니냐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오수당이라는 책이 바로 그 단원의 유목집에 이 글씨가 나옵니다. 이 글씨 나오거든요. 이 글씨를 집자해서 이 글씨를 그대로 해서 이제 서각을 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하게 되죠. 의뢰를 해가지고 이 글씨를 그대로 해서 포함했던 것이 방금 봤던 오수당이라는 편향이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요걸 또 해서 그때 이제 그 단원 유목집에서 또 이 글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그림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보게 되면은 단원도라는 어떤 그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그 책에 보면은 단원의 집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저 우리 만붕선생님도 그저 서촌 가보셨죠, 그죠? 예, 서촌 가보시면은 가장 골짜기를 우리는 모르는 골짜기를 했지만 백석동 계곡 혹시 백운 아시죠, 그죠? 예. 거기에 아마 단원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그 집에서 살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이제 그래서 자기 살던 집에 대한 글. 요게 그 단원 그림이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림이고. 와, 요 예. 그림 말씀하시는 거죠? 단원도라는 그림이죠. 네. 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저 어떤 노인이 초가집 밑에서 초가집 노지 그죠? 초가집 밑에서 앉아 있으면서 앞에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죠, 그죠? 연못이 있어서 저 연못 위에 연꽃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앞에 수석이 하나 있죠, 그죠? 네. 수석에다가 이끼도 만들어서 이런
정원을 조성하고 소나무도 이는 게 참 키우기 참 뭔가 좋아 보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단원은 그때 당시에 연구를 하면서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내가 집을 가지 되면은 이런 걸 한번 구현해 볼까. 왜냐하면은 단원이 그때 당시에 조선에서 중류 사회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집에 살았구나. 한적 같은 곳에서 어떤 연꽃도 키우면서 이런 집에 사는 것을 내가 집을 살면은 앞으로 이런 걸 한번 구현해 봐야 되겠다는 걸 만들어서 아까 단원의 글씨 오수당이라는 이런 현판도 달고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선 다음 하면 요 앞에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사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그 단원이 그는 정원을 이리 꾸미기도 했지만은 이는 한적한 곳에서 검은고 보이시죠, 그죠? 검은고도 하고 오시는 분도 하고 한적하게 대담도 나눠보고 이러면 참 어찌 보면 어떤 신선해 되게 참 좋겠죠. 예, 나 이런 집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정신을 내가 사는 집에 한번 구현을 해보자. 이래서 그 오수당이랑 그 현판도 걸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이던 아까 그 그림에 보이던 조그만 연못이 하나 있었죠, 그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연못,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보시게 되면은 요 연못을 앞마당에다가 그 그림에서 따온 그대로 이런 연못을 구현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뒤뜰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이제 수수 괴석을 만들었거든요. 아까 단원의 그림에 보던 단원도에 보던 이런 괴석도 하나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참 이 기봉도의 어떤 옛날의 문화를 사랑하고 중류적인 이런 문제를 중류적인 사람들이 사는 이런 집을 구현해서 나는 자연과 함께 벗하고 싶었다 이런 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두문 적시 심사이단 편액도 쓰고 단원의 글씨 오수당이라는 편액을 집재해서 이제 걸기도 했어. 이렇게 이제 단원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기본 바탕이 있다. 이리 보시면 되겠죠. 네, 보니까 계속 근데 오늘은 너무 이렇게 길게 하다 보면 이 보시는 분이 너무 많은 지식을 부여받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요 시간은 요 정도로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간단하게 한번 하도록 하고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단원의 우리 해국 최순우 집에 얽힌 다 조금 이야기 좀 더 하면서 우리 최순우 선생님이 우리 한국의 우리 문화에 기여한 바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최순우 선생님의 업적을 조금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